목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 프로젝트예요. 이게 하나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로켓을 1km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일단 로켓으로 700m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로켓으로 이 하나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모자라요. 왜냐면 연료를 그러면 더 많이 넣어야 하는데 연료를 더 많이 넣으면 이게 고도에서 높이 비행할 거고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 기체가 흔들려서 충분히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는 일단 로켓으로는 하나 프로젝트 1km를 날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럼 더 안전하게 1km를 날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이제 2단 로켓을 안전하게 해서 만들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로켓을 이게 날릴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일단 1km를 나라에서 날리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그거는 뭐 허가 받아서 하면 상관없는데 일단 작게 일단 우리 학교에서 로켓을 날리려면 일단 이 그냥 발사를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저희가 만든 로켓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가능성이랑 안정성이랑 그러니까 이 인간이랑 뭐 자연의 안전성까지 그 딱 세 가지를 고려해서 로켓을 날려줘요. 그걸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가능성은 이제 뭐 솔트님이 저희가 만든 로켓 저희가 이론 가설 계산 엄청 했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안정성 이게 무슨 안정성이냐면 로켓이 날아갈 때 일자로 안 날아가고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거든요. 연료의 힘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바람에 조금의 기울을 받던가 아니면 저희의 오차로 연료를 만드는데 그게 대칭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로켓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발사를 안 시켜주고 당연히 이게 안 되면 나라에서도 허가를 안 해주죠. 이제 가능성, 이게 원리, 논리. 이제 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식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 위를 보실 때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 화학 반응식이 뭐냐면 KNO3가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연료거든요. 연료를 솔비톨이랑 질산칼륨 이 두 개를 섞어서 써요. 이 질산칼륨과 솔비톨 이게 두 비율이 65대 35로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화력이 강한 연료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계산한 식들이고 이건 몰 방식이고요. 여기는 FNMA라고 하잖아요. FNMA 뭐 FNMA 알죠? 되게 유명한 물리식이잖아요. 애매하게 지금 들어보려니까 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해서 저희는 이 질량 곱하기 이 질량을 로켓의 질량을 알고 또 얘네가 이걸 쐈을 때 예전에 구했었거든요. 예전에 연구를 했을 때 저울에다가 이걸 거꾸로 세워놓은 다음에 출력 양을 해서 힘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속도를 A를 구했고 그 가속도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고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걸 측정을 했는데 이 서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엔진 말고 이 서브 엔진으로 계산을 했을 때 535m가 나와요. 서브 엔진으로만 봤을 때 535m가 나오고 가운데 이제 메인 엔진으로 봤을 때는 552m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000m가 넘게 나와요. 1080m 정도가 나오는데 이 1080m는 저희가 앞에서 계획한 지금 6년 동안 여수환님부터 시작된 그 하나 프로젝트를 넘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안 한 게 저희는 일단 받는 중력을 계산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변수가 생긴 게 공기 마찰력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기가 위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초속 몇 미터로 부는지 그래서 각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일단 중력만 계산해서 1080m가 나온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 방향을 제시해서 발사를 했을 때 아마도 공기 저항력이나 아니면 풍향에 많은 변화를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맨날 이제 새벽에 과학실에 가서 이제 밤을 새면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프로토타입 총 두 개예요. 1번이랑 2번. 그랬을 때 이제 원리는 이거는 서브 엔진이 옆에 달려 있어요. 안쪽에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그 원리냐면 먼저 이거를 두 개를 동시 점화를 해요. 엔진을 동시 점화를 하는 포인트인데
동시점화해서 올라갔을 때 타이머를 설정해서 가운데 게 거의 다 태워졌을 때 한 6초, 7초가 지난 다음에 가운데 게 발화될 수 있게 타이머를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꺼지고 나서 관송 운동을 할 때쯤 가운데가 점화시킵니다. 그러면 이건 빼지면서 밑에 거는 낙하산에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만들고 가운데 것만 이제 점화해서 더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타입 2는요. 이거는 서브 엔진을 두 개로 안 만들었어요. 그냥 예전에 조은세나님이 만들었던 그 로켓에서 연료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노즐을 가운데다 덧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더 안정성이 있긴 한데 먼저 밑을 점화하게 되면 이 연료가 총 두 개니까 연료가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중간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달려 있는데 먼저 이걸 점화시키게 되면 이게 먼저 타겠죠. 그랬을 때 동시에 위에 것도 같이 점화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얘는 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 8초, 9초가 지나게 되면 밑에 게 플라스틱 벌크에다가 놓게 되면서 이거 밑에 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이제 위에 있는 중단부에 있는 연료가 타게 되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단부에는 노즈콘이라고 이거는 뭐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이 상단부에는 안정성을 위한 낙하산 그리고 이 상단부에 중단부에 있는 연료를 점화시키기 위한 타이머 그리고 고도계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고도 한 예를 들어서 500m, 60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낙하산이 펴지게 돼서 그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고 낙하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세서를 다 만든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날리는 건 하지 못했고요. 잡아두고서 이렇게 파이프를 잡아두고서 점화 실험만 했어요. 지금 눌렀어, 자. 지금. 근데 문제점이 처음에 일단 이게 처음에 이 010이 타입 1을 실험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불발이 됐어요. 근데 그거 문제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이따 결국은 이거는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2차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실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옆에서 찍은 걸 안 보이는데 두 개가 동시점화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 겹쳐져 보이긴 하는데 동시점화돼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두 개가 같이 탔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속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타야 돼요. 가운데 게 타야 되는데 두 번째 2차 시도에는 타이머가 제대로 안 돼서 가운데 있는 메인 서브 엔진이 점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가서 스위치를 다시 재점검한 다음에 다시 실험을 했는데 이건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처음 타입 1의 실험은 한 50% 성공적으로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동시 점화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동시 점화시키는 게 되게 한 0.1초라도 이게 차이가 나면 엔진이 삐뚤어져 버려서 각도가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옆으로 나오거나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 추락하게 돼요. 근데 이 동시 점화를 성공했다는 게 제일 컸던 성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가운데 거였죠. 가운데 게 타이머가 제대로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수동으로 연결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는 거는 실패를 한 거죠. 연료 점화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원인 분석에 들어가서 타이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병렬 연결을 했어요. 타이머를 9V 배터리를 두 개는 직렬을 해요. 이게 가로로 이렇게 쭉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게 이게 직렬이라고 하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엮은 게 병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압이 세집니다. 전류는 약하더라도 전압이 세져요. 근데 이건 실패한 영상인데 이거 안 나와? 결국 이게 방금 한 탁 소리가 전류가 연결된 소리예요. 하지만 전압은 높아서 제대로 타이머 작동하게 했는데 병렬을 연결했기 때문에 전류가 나눴어요. 병렬을 연결하면 전류는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끝에 있는 저기 위에 초록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점화옥이라고 불을 붙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전류가 약해서 불이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로는 그럼 전압을 약하게 하고 직렬 연결을 통해서 전류를 강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4개 모두 다 직렬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9V 4개를 연합해서 총 36V가 나왔어요. 전류를 측정했을 때 앞에 건 병렬 연결해서 18V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 전압은 약하고 전류만 세졌어요. 그래서 결국 타이머가 고장이 났어요. 타이머가 전류가 너무 세게 연결된 바람에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타이머는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게 스위치예요. 원래 스위치는 저희가 이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 개의 줄을 연결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러니까 스위치로 연결시키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두 갈래로 분할을 해가지고 퓨즈를 연결했어요. 퓨즈가 뭐냐면 전류를 끊어줬다가 다시 막았다가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가 해서 통하거나 안 통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하는 스위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여기 앞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화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점화옥의 전주를 통해서 이게 터지면서 연료를 가열해서 연료에 불을 붙여서 로켓이 원래 이렇게 날아가요. 굉장히 긴장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 제가 이거 친구들이 눌러볼래요? 눌러, 방금 눌러. 두 번 누를 수 있으니까 두번 누를 수 있어요. 한 번은 처음에 잠시만요. 동시화가 되기 처음에 전에는 이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주세요. 눌러? 네 눌러주세요. 그럼 이게 타죠? 탐과 동시에 연료가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스위치 전류를 한 번 더 통하게 해서 한 번 더 눌러요. 한 번 누르면 그게 이 점화예요. 그래 이렇게 타서 올라가요.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끝났어요. 끝났어? 네, 누르는 건데. 아이고 눌러주지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작동 방식 방금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작동 실험 방금 한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또 해봤거든요. 이제 이건 타입 2의 두 번째 3차 실험이거든요. 그 방금 빠지신 거 보이셨죠? 여기서 이게 방금 이게 밑에서 내려가면서 이 중간중에 있는 움직임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일단 이거는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왜냐면 1단계 점화는 저희가 방금 영상에 봤듯이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2단 로켓처럼 이렇게 분리가 1단 분리 확인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분리까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 점화 확인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네. 타이머죠. 원래는 저희가 이 타이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전선을 길게 연결해서 스위치로 그 해결을 방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나 프로세서 실험일 뿐 실제 고도가 높아 첫 번째 거는 연소시킬 수 있어요. 선으로 충분히. 하지만 이 두 번째 거는 선이 300m, 400m까지 전선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원격 조정을 이용해서 타이머를 해야 되는데 타이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발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계획은 01 여기 이게 010이라고 11이라고 하는데 이 두 로켓을 1단 연소 후 타이머를 이용해서 1단 로켓을 분리시킨 다음에 2단 로켓을 점화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근데 1단 로켓을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고 2단 로켓도 점화는 성공했지만 중간에 타이머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었어요. 타이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주, 2주 계속 타이머를 바꾸고 새로 교체하고 건전지도 새로 해보고 중요병렬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가 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낙하산을 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타이머가 작동을 해가지고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데 타이머가 없으면 낙하산을 펼치지 못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끊겨 여기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로켓을 날리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타이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머 기계가 없어서 못한 거지. 타이머는 근데 뭐 이게 저희한테 발을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타이머가 없으니까 그 저희가 만든 전류에 맞는 타이머를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우수아님을 시작으로 로켓을 계속 시도했는데 못 날려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엘리아 좋은 생각 이렇게 해서 깨닫는 해서 이렇게 날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목표는 손실된 거예요. 어떻게 로켓을 날려야 한다는 그게. 근데 저희는 거기서 하나 프로젝트를 생각해내고, 그래서 1km를 넘겨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빈 목표를 채워줄 게 2단 로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결국 아까 확실한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발전 가능성, 안전성, 안정성을 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확실하게 성공한 거는 이제 발전 가능성밖에 없고 안전성은 저희가 낙하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전성과 안전성 두 개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타이머 대책이 시급한데 이제 뚜렷한 방향성에다 발사를 이뤄낸 그 로켓 동아리의 목표에서 이제 더 이제 나아가서 2단 로켓은 저희가 학술 자료를 찾아보고 또 어디 또 전국 로켓 동아리 영합회에 들어가서 문의도 해보고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아직까지 2단 로켓에 대한 전례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나 뭐 한국 이번에 저번 예전에 발사했던 나로나 그런 거 빼고는 아직까지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뭐 시작이라고 보고 카이스트도 지금 2단 로켓 못했다는데. 네 카이스트도 지금 민간 그렇게 기업에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번 본선 때까지 완성을 시켜서 성공하게 된다면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노동이나 로켓 동아리나 뭐 새벽까지 도와준 한걸음님, 뭐 편집은 학부님님이 여기 저희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또 총 프로세서를 지휘하고 감독해주신 애통아님께 감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